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남편이 시누이와 같이 사는 걸로 이야기를 끝내고 저한테 그냥 통보를 하더군요. 자기 동생을 혼자 두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에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누에게 생활비는 다달이 3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누이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짜증나고 거슬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남편이 신호가 있는데 티셔츠를 입고 아래는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옷 좀 제대로 입어라 입어라 노래를 부르는데도 동생인데 어떠냐 하면서 듣지도 않더군요. 더 황당한 건 신우도 한 번은 같이 쇼핑하고 와서 옷을 입어본다며 지 오빠가 보는 앞에서 상의를 갈아입더라고요.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신우 같은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경악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맞벌이인데 돈 관리를 제가 합니다. 남편이 200 정도, 제가 4, 500 정도 벌고 있어요. 신우가 가끔 저한테 우리 오빠가 번 돈으로 저 용돈 많이 주세요 하고 말하는데 저런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런지 정말 듣기 불쾌하고 짜증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친구를 만나는데 저도 잘 아는 친구라 같이 만나 셋이 술 마시며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예민하다네요. 그냥 언니 돈으로 용돈 달라 하기 뭐해서 오빠 돈으로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며 둘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는 정말로 듣기 싫거든요. 29살 먹은 신우 용돈 주려고 제가 결혼했나요? 웃긴 건 결혼 전엔 남매끼리 서로 생일날 축하 인사도 안 하는 사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나게 돈독해진 케이스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렇다고 피부과나 샵을 다니는 건 아니고 홈케어를 합니다. 그것도 집에서 매일 팩하고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 한다고 얼굴 두드리는 정도고요. 로드샵 같은 데서 팩을 사고 스킨케어 역시 거창한 걸 쓰는 게 아닌 로드샵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킨케어 한다고 얼굴을 두드리고 있으면 그때마다 매일 아침 저녁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안 귀찮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한두 번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아가씨가 너무 안 하는 거죠. 하고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스킨조차 안 바르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사치야 사치 하면서 혀를 차는데 진심 빡치더라고요. 당시에는 얼굴 붉히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가끔씩 그럽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부분도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지 동생 기준에서는 화장품에 돈을 안 쓰니 제가 사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한테 왜 그리 예민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신우가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전혀 안 합니다. 심지어 지방 청소도 안 해요. 집에서 종일 컴퓨터만 하는데 집에 들어올 때 술을 마시면서 들어옵니다. 소주 청아 아시죠? 그걸 집 앞 슈퍼에서 사서는 병에다 빨대를 꽂아 쪽쪽 빨면서 들어오는데 컴퓨터를 하면서도 마셔댑니다. 그리고 방문을 항상 열어놓는데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요. 참다 못해 남편한테 한 번씩 화를 내면 저 몰래 남편이 대신 방 청소를 하는 것 같던데 정말 망나니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장 보러 가는데 신우가 집에 있길래 오늘 반찬이 떨어져서 만들 건데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메추리알 장조림을 좋아해서 자주 해놓는 편이었는데 신우가 그날따라 장조림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신경을 쓴다고 소고기도 사서 많이 했더니 그걸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다이어트 중인 건 몰라요. 왜 소고기를 넣어요? 하고 말하는데 이때 진심 한 대 칠 뻔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중이면 메추리알만 먹으면 되지 생각해서 했더니 저게 할 소린가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술을 처먹나요? 남편은 이것도 지 동생이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편을 들더군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대충 요약한 건데 말하자면 끝도 없네요. 남편은 지 동생이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는 말뿐이고 항상 동생 편을 듭니다. 신우가 지방 청소를 지 손으로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5년째 PC방에서 카운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자를 누가 데려갈까요?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신우와 둘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남자친구도 사귀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로울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신우가 외로움도 엄청 많이 타고 관종기도 심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우리 오빠가 있잖아요.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진심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한테 얘기하자니 백날 첫날 말해봐야 넌 너무 예민해 하는 말뿐이라 말이 안 통합니다. 연애 때 공주 대접을 해주던 그놈은 증발을 해버린 것 같네요. 얼마 전 시어머니와 통화하는데 땡땡이가 집안일도 하고 그러냐? 하고 물으시기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말투 관리가 안 되고 한숨을 쉬니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 청소, 빨래, 설거지 손도 안 댄다. 심지어 밥 차릴 때 숟가락, 젓가락도 안 놓는다. 컴퓨터 하다가 차려주면 나온다. 진짜 같이 못 살겠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시누이와 남편한테 번갈아 가며 전화하셔서 욕을 하시는데 둘 다 지 엄마한테는 알겠어. 잘못했어. 잘할게. 하면서 끊더니 저한테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 분위기상 저만 나쁜 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집 나갈 거라며 혼자 산다고 난리를 치니 남편놈이 오빠 너 없으면 죽어 하며 심파를 찍으며 지랄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정말 말 그대로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습니다. 가지가지 12가지 나뭇가지 하고 자빠졌네.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네 둘이 지금 연애하냐? 하고 말했더니 살다 저같이 못된 년은 처음 본다네요. 그 말에 순간 너무 빡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니들 남매 사이에 잘못 끼어든 것 같다. 누굴 탓하겠냐. 니들 사이에 끼어든 내가 미쳤던 거지. 죽을 죄를 지었다. 이제라도 꺼져줄 테니 둘이 그냥 부부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짐을 싸서 친정에 와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요? 연애 때는 싸움 한 번 없이 정말 예쁘게 만났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거라 당황했겠지만 제가 괜히 그러겠나요? 계속 카톡 오고 전화 오는데 씹고 있습니다. 평소 제 자신이 밝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성격 파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제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쓴소리 달게 받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독했고요. 시어머니가 계신데 왜 신우랑 같이 사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신우와 남편은 원래도 성인이 되자마자 따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이유였고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신우가 장례식장에서 따라갈 거다. 나도 죽을 거다. 하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실제로 그런 소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추측으로는 쇼를 했던 것 같지만요. 여튼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같이 사는 얘기가 나왔고 분위기상 정말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못 버는 남자를 왜 끼고 살았냐고도 하시는데 호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버는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정말 잘해줬거든요. 사귀는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만나왔고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처럼 같이 살면 잘 살겠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고요.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저도 결혼까진 안 했겠죠. 제가 너무 결혼을 단순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연애 때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혼 소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든 맞추고 고쳐서 살아보자 하며 애쓰려고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지만 너무 싫어서 그냥 통화로 끝내자 했습니다. 죄송하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더 이상은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혼으로 생각을 굳혔다. 하고 말씀드렸죠. 어머님께서는 묵묵히 제 말을 들으시다가 시누이를 독립시켜도 힘들겠냐 하시며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도 문제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신우가 아니고 남편 때문이다. 남편은 한 번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적이 없다. 오히려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 취급했다. 이미 남편의 본심과 밑바닥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같이 살 수 있겠냐. 남편과 살 때는 스트레스에 늘 인상 쓰고 짜증이 가득하고 예민했었는데 친정에 오니 살 것 같다. 그동안 숨을 제대로 쉬긴 했나 싶을 정도로 숨통이 확 튀어서 너무 좋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셨고 우선 네 뜻을 알겠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남편에게는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니 그리 알아라. 법원에 갈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연락해라. 다른 뻘소리하면 그냥 무조건 소송이다. 하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댓글들을 보고 더 확실히 정신이 차려진 기분이네요. 참고로 시누이가 저랑 같이 살기 전에는 집이 정말 더러웠답니다. 마음먹고 청소하려면 업체를 불러야 할 정도로요. 업체를 불러도 추가 요금을 부르거나 그냥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신우 술버릇이 술집에서 먹다 남은 안주를 포장해오는 건데 그걸 비닐봉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썩어서 냄새가 나도 그냥 방치합니다. 제가 냄새 때문에 차단해서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는 나뒹굴고 진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남편도 청소를 안 하는 편이라 집이 항상 지저분했었는데 저랑 살고 나서 집이 늘 깨끗하니 좋다고 했었죠. 더럽게 살 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꾸며놓고 깨끗하게 사니 너무 좋다고요. 제가 더러운 걸 못 보는 성격이라 피곤해도 청소는 매일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두 남매가 다시 돼지우리 소굴에서 살게 되겠네요. 저는 훌훌 털어버리고 혼자 마음 편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29살에 뭐하는 짓이래요? 그 집안 알만합니다. 남편하고 시누이 같이 쫓아내세요. 아주 지랄들을 하네요. 남편 월급 200에 시누 생활비 30. 그냥 지하방 얻어서 둘이 오붓하게 살라고 하세요. 두 번째 댓글. 저희 남편도 저랑 결혼하고 신우 혼자 사는데 데려오자고 하더라고요. 웃긴 게 결혼 전엔 서로 생사 안부도 안 묻는 사이였다는 거죠.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작은 방은 자기가 쓴다고 고생 많았다며 이제 우리 행복하자고 둘이서 난리를 부리더니 그날 새벽 신우가 술 먹고 개판 쳤습니다. 남편이 신우한테 주먹질하고 신우는 욕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 후에 같이 살자는 말은 쏙 들어갔고요. 저는 둘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콩가루 집안에 시집왔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이혼한다고 한 달 정도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잘못했다고 찾아왔었는데 친정집에는 못 들어오고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었어요. 딸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아빠를 보고 우는 걸 보고 난 후에야 다시 합치게 되었죠. 그 후로는 무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에 신우를 한두 번 정도 제사 때나 볼까 말까네요.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세 번째 댓글.
신우이 29살의 1차 충격,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거에서 2차 충격을 받았네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상대 배우자한테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하는 배우자는 탈락입니다. 심지어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다니. 아직 아이가 없었던 게 신의 한 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4번째 댓글. 남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가 다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짓을 했나봐요.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이라고 하는데 남편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요. 5번째 댓글. 거지 같은 것들이 가스라이팅도 오지게 하네요. 지들 하는 짓은 생각 안 하고 남한테만 너 너무 예민해. 이지랄 하는 것들 완전 극혐입니다. 이제라도 탈출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놈의 집구석이 시어머니 빼고는 다 비정상인지.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